안녕하세요. 리보세라니까 제피티닙의 병용투여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적응증은 폐암 1차입니다. 총 313명의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157명은 리보세라니까 제피티닙을 병용투여했고요. 156명은 위약과 제피티닙을 병용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한 명의 환자에게서 완전간해가 관찰됐습니다. 완전간해는 정말 많이 접해서 시큰둥할 수 있는데요. 이번 완전간해는 그냥 케이스 리포트가 아니라 임상 3상입니다. 환자 수도 313명이나 되죠. 항암치료 임상시험은 환자 한 명당 약 1억 원이 들어가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임상시험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환자 비용만 313억 원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임상 3상은 허가와 가장 가까운 임상시험입니다. 이런 임상 3상에서 완전간해가 나왔다는 겁니다. 폐암은 어떤 암일까요? 대체로 발견이 늦다고 합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은 90%의 환자가 1기와 2기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네 병원에서도 위내시경은 많이 받죠. 아마 다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주기적으로 받고 계실 겁니다. 안 받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 동양에서는 위암 조기 발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게 위암이기도 합니다. 대장암도 마찬가지로 대장 내시경을 건강검진할 때 받기 때문에 90%의 환자가 1기와 2기 등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암은 다르다는 거죠. 폐암 환자의 절반 정도가 4기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마땅히 없습니다. 그리고 4기면 이미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극소 수술로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폐암은 뇌 전이도 잘 되죠. 위암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되면 위내시경 하다가 간단하게 수술을 해버릴 정도로 쉽게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4기 폐암은 그런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항암제를 써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폐암 환자의 절반은 4기에 발견되고 이미 남은 옵션은 몇 가지 없는데 그중 하나가 항암제 투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보세라니까 제피티닙에서 완전간해가 나온 만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적응증이라는 것이죠. 밑에 제가 한 말이 그대로 있었네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중요한데 항암제는 비싸죠. 이런 관점에서 봐도 리보세라닙은 저렴한 약가가 장점입니다. 항암제를 써야 하는데 약가가 저렴하다면 이건 타 경쟁약 대비 리보세라닙의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임상시험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길게는 5년 동안 이어지기도 한다는데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들은 약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굉장히 아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모르겠으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환자 1인당 들어가는 연간 비용 1, 2억 원의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제약사에서 모든 비용을 대주기 때문이죠. 물론 리스크는 내가 위약을 투여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통비까지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폐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담배를 많이 피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현재 흡연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보면요. 2019년 기준 21%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 1명은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길을 다니다가 겪는 가장 불쾌한 경험 중 하나가 남이 피는 담배 냄새를 맡는 경험입니다. 건강을 해치려면 혼자 해쳐야지 남까지 같이 간접 흡연시키는 사람들이 밉습니다. 담배는 백해무익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질병의 원인입니다. 특히 폐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식을 잘하려면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모든 건 통계와 논리죠. 물론 그 통계와 논리를 신뢰할 수 있느냐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주식 투자와 담배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남석관 대표님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어떤 공통점을 말할 줄 알았습니다. 배짱이 있다던가, 공부를 많이 한다던가, 부지런하다던가, 결단력 있다던가, 판단력이 좋다던가, 손절을 잘한다던가 등등 말이죠. 그런데 처음 나온 멘트가 무엇이었냐면 담배를 안 핀다고 했습니다. 그게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와 같은 일반인보다는
주식 고수들을 더 많이 만나보고 알고 지내실 텐데 쭉 둘러보고 내린 첫 번째 결론이 담배를 신기하게 안 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석관 대표는 주식 고수인 만큼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도 상당할 테고 어떤 특징을 찾아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를 믿는 편입니다.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주식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남석관 대표님의 통찰력과 말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찾아봤습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제프 베조스 모두 담배를 안 피는 것 같더라고요. 빌 게이츠는 금연 프로젝트에 돈을 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성공한 부자들은 담배를 잘 안 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담배는 중독입니다. 중독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절제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나간 것 같긴 한데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하려는 사람이든 주식으로 성공하려는 사람이든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건 담배를 끊는 것과 같죠. 실수를 반복하면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내동매매를 끊어야 그때서야 주식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돈을 버는 법은 다들 웬만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는 돈을 잃느냐? 결국 내동매매입니다. 그걸 끊는 건 의지의 문제죠. 자기 통제가 잘 되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 자기 통제가 안 되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공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자기 통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하고 나니까 오늘 내동매매 하다가 깡통 찰 뻔한 저 자신을 정말 가슴 깊이 반성합니다. 힘들긴 힘듭니다. 참 어려워요. 차트로 돌아와서요. 오늘 시장이 어려웠죠. HLB도 장중에는 음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급반등했죠. 그래서 위아래 윗꼬리가 휙휙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우리가 최근에 121선과 61선을 공부했던 관점에서 보면요. 61선을 지지받아서 밑꼬리가 달리고 121선을 저항받아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보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1선이 수렴하기 전에 호재 뉴스 기사가 나오면 힘을 못 받고 저항받고 윗골이 달리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 뉴스 기사가 나오려면 지금 나오는 것보다 121선이 수렴한 다음에 나오는 게 좋죠. 오늘 뉴스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역시 121선 저항이 강력합니다. 윗골이죠. 하지만 오늘 차트를 보니까 121선이 생각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깝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수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라서 121선을 맞으러 가도 되겠네요. 세 줄 요약입니다. 오늘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버세라닉과 제피티닙의 폐암, 병용임상 3상 결과가 나왔는데요. 완전간해가 1명 나왔습니다. 폐암의 절반은 사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항암제 시장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조기 발견이 많이 되어서 항암 치료까지 오지 않을 수 있지만 폐암의 절반은 발견할 때부터 항암 치료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